삼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2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6월 2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5월 29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이민년 병5월 신해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신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이 되겠습니다. 5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요. 자, 어저께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바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같은 금이기 때문에 경금이든 신금이든 일단 월령 자체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주 배합하는 법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경금에 대해서 공부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본다라고 하면, 요즘 이제 아기 낳는 분들이 제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를 언제쯤 낳으면 좋을까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저한테 이제 가끔 전화 주셔가지고 제가 이러한 날 태기를 한번 해봤는데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이니까 어저께 했던 걸 왜 오늘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경금이 5월에 태어난 것, 그 다음에 신금이 5월에 태어난 것 같은 5월이기 때문에 경금과 양금인 경금하고 음금 신금하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 경금이 좋은지 신금이 좋은지 이렇게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 양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 경금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오늘 신금이라고 하는 것 같이 같은 금이죠. 같은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은 경금은 양금이고 신금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입니다. 물상으로 비유하면 경금은 완철금이라고 했죠.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단단하고 거칠고 투박한 원철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합니다. 땅속에서 금방 캐낸 금광석이 될 수도 있고 철광석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자연 그대로의 철, 즉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야생마죠. 그냥 야생마는 어떻습니까? 자연 그대로 태어나서 어떠한 인위적인 색채가 가미되지 않은 그러한 그냥 그야말로 야생의 마를 야생마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치면 준마와 같습니다. 준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길을 들인 우리 누구죠? 관우가 타고 다녔던 적토마 같은 겁니다. 얘네는 어떻게 돼? 야생말을 갖다가, 물론 이제 뭐 길들여진 말이 낳은 새끼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야생말을 잡아다가,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야생말 잡아다가 길을 들여서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런 말도 있었죠. 야생마가 경금이라고 하면 그 야생말을 길들인 것은 바로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철을 갖다가 가공해서 보석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주옥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 놨다, 이거는 신금으로 볼 수가 있죠.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은 야생마, 신금은 준마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금은 단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사주국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단련을 마친 금이기 때문에 화를 다시 만나서 신금을 단련할 필요는 없고요. 이미 만들어진 보석이나 주옥 같은 것을 잘 보존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신금은 좋습니다. 그래서 신금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갖다가 깨끗하게 닦아준다라고 해서 도세 주옥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세 주옥해서 신금을 갖다가 깨끗하게 만든다. 경금은 투박해도 상관없지만은 여러분, 반지, 보석, 결혼 예물이 녹이 쓴다거나 색깔이 탁해지게 되면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게 되죠. 그 보석을 갖다가 다시 금방에 맡겨서 이거 광택 좀 내주십시오 하면 금방에서 다시 맑고 깨끗하게 닦아주죠. 그 신금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막론하고 임수를 얻어야지만
부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 신금 같은 금이라도 이렇게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이 경금하고 신금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월령 같은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월령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죠. 망종과 하지라고 하는 절기로서 나눠지게 되는데,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화왕절인다.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같이 왕한 것은 토도 같이 왕한 것인데, 중요한 건 5월은 화가 너무 왕해서 염상절 내지는 염천지절이라고 해서 12달 중에서 가장 화세가 강한 것이 바로 5월입니다. 자, 경금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이 원철과 같고 또 강철이죠. 강철과 같기 때문에 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경금은 좋아합니다. 근데 신금은 이미 만들어진 보석과 같기 때문에 화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보석이 녹아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경금 자체는 저 화를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경금조차도 녹여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함은 있지만 경금 자체는 저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제 목욕탕에 갑니다. 안에 가면은 뜨거운 온탕 있죠. 열탕 있죠. 열탕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열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거기를 뜨거운 물을 갖다가 휘휙 저어가면서 쓱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원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아들 갖다가 꽃이죠. 또 들어와 여기 들어오면 되게 시원해 이렇게 하면 아들이 쓱 들어가면서 뜨거우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뜨거운 열탕이 바로 이 5월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버지는 경금이고요. 아들은 신금입니다. 아들 피부는 되게 약합니다. 그죠? 애기 피부 같다라고 하죠. 피부 굉장히 약하죠. 경금은 같은 피부라도 아버지 같은 피부는 좀 일을 많이 하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거칩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는 뜨거운 데 들어가면 시원하지만 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애기 같은 경우 뜨거운 열탕 들어가면 살이 잘못하면 시뻘겋게 익을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5월은 그 열탕과 같은 개념인데 경금은 그래도 버틸 여력이 있지만 신금은 바로 어떻게 된다? 약하기 때문에 바로 소용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약한 일간 신금을 어떻게 생조해 줄 것이냐가 필요한 것이고, 또 신금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석은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열기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신금이 색깔이 변하거나 신금이 녹아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신금을 도세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5월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조후해 주는 것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의 신금 가장 먼저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뭐가 필요죠? 인성인 토로서 생조해 줘야 되는데, 신금이라고 하는 것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토로 생조해 줄 때는 건토로서는 생이 안 되고요. 습토라야 생금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간에 무토가 되겠고요. 지지로 미토라든가 지지로 술토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모두 건토가 되는 것이고, 천간으로 기토 또는 지지로 진토라든가 지지로 축토 같은 경우에 얘네가 모두 습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 5월에 태어났을 때 신금을 생해주기 위해서는 무토가 투출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무토로 투출돼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신금을 생해주기 위해서는 기토로서 신금을 생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신금을 도세주옥하고 이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것 한 수가 필요하죠. 수면은 개수가 필요할까요? 임수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임수를 얻어야지만 임수는 신금을 도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다 5월의 뜨거운 열기도 조후할 수도 있다. 조후의 용도는 개수가 제가 더 공력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임수가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개수를 얻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는 잃고 하나는 버리게 되죠. 그러면 뭐냐? 개수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줄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신금을 갖다가 도세해주는 역할은 개수가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근데 뭐 천간으로 인개수가 같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금상첨화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천간으로는 이렇게 임수를 얻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서 뭐 해수를 얻는다던가 지지로 자수를 얻게 되면은
자수가 자중에 있는 개수가 되겠죠. 그거는 이제 조후의 용도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임수가 됐든 개수가 됐든 하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면 신금 입장에서는 뭘 얻는 것이 더 좋다? 임수를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방점 하나, 일간 신금이 너무 약해서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신금이 녹아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 그래서 하나는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 생조해 주는 문제가 되겠고요. 하나는 일간을 도세해주고 조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일간을 도세 주옥하고 조후하는 것은 임수 하나로 충분히 할 수가 있겠고, 신금을 생겨주는 것은 어떤 마른 땅이 아니라 물기를 가지고 있는 젖은 땅이라야지만 신금을 생할 수 있다. 그래서 기토라야지만 신금을 생할 수 있고, 좋은 것은 지지로 신유금이 있으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래서 신유금이 있으면은 일간도 뿌리를 얻을 수 있고 임수도 뿌리를 얻을 수 있어서 금상첨화가 될 터인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라고 하면 토로서 일간 신금을 생겨준다라고 봤을 때는 기토를 얻는 것이 무토를 얻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좋다라고 하는 것을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출산택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들도 머릿속에 두고 출산택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신금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격국을 통해서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이죠. 어저께는 양금이었지만 오늘은 음금이 되겠고, 저 월지에 있는 오화라고 하는 것은 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체양 용음으로서 음화가 됩니다. 화는 일간을 극하죠. 화극금하는 것이니까 나를 극한다. 경금이 또 어저께 잘하고 있죠. 월령은 그가자는 관성이 되는 것이고, 관성은 정관이라고 하는 것과 또 편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어저께 경금이 오화를 봤을 땐 제가 정관격이다라고 했지만 오늘은 일간도 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월령도 음이 되기 때문에 대 음이 되면은 이것은 정관이 아니라 편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격국은 편관격이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칠살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 월령 5월에 화가 왕하지만 일간신금 약하죠. 어저께는 신약관왕이지만 오늘은 살중신경한 그런 사주국세, 일간이 너무 약하고 칠살이 너무 왕한 것이 문제가 되겠고요. 특히나 신금이라고 하는 건 작고 부드러운 그러한 금이기 때문에 너무 뜨겁게 되면 금방 어떻게 된다? 소용, 불에 녹아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약한 일간을 생조해 주고, 다음으로 임수를 얻게 되면은 신금을 도세해 주고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신금 입장에서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 재성이죠. 재성 중에서도 정제라고 하는 것은 바른 재물, 바른 처, 인기 이런 걸로도 볼 수 있는데,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재물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5월에 신금이 태어났을 때 인목이 이렇게 읽게 되면 이 오화하고 인하고 합을 하게 되죠. 인오술 삼합을 형성하게 돼서 화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술토는 없기 때문에 인오가 반합을 합니다. 준반합을 해서 역시나 화국을 형성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월간에 다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살중신경인데, 이렇게 인오합하고 병화 투출하면 예를 들어서 정관이니까 정관격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살중신경 되면은 벌써 편관격의 살중신경이면 정관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얘는 정관, 얘는 칠살인간 관살 혼잡이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역시나 살중신경 하게 되면 관살 혼잡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중신경이 될 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
일간에 뿌리를 얻고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면서 신금을 도세해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큰 관건이 되는 것인데, 연간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고요. 일지해수를 얻어서 신의 일주가 되죠. 임수라고 하는 것이 해의 뿌리를 이렇게 얻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만, 선생님 해의 뿌리도 임수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물론 해의 뿌리를 든 임수가 투출하면 임수 자체가 약하다고 보진 않지만, 5월에 인후 화국에서 병화 투출됐으면 화가 왕할까요? 수가 왕할까요? 5월은 화왕절에, 수는 여기가 절퇴지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아무리 해수를 얻은 임수를 하더라도 5월의 병화를 이기기는 조금 힘이 부족하죠. 전쟁으로 보면 우리 아군은 100명이 있는데 적군은 500명, 700명 이렇게 있는 거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대고 재성 인후 화국해서 화가 더욱 왕해지는 관점이 되죠.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중요한 것,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수가 어떻다? 아직은 상관이 약해서 화를 감당하기 좀 어렵다라고 봤을 때 생시에서 가장 좋은 글자는 뭐가 됩니까? 비겁인 금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비겁을 얻게 되면 신금도 뿌리를 얻고 임수도 더 뿌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곡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생시에서는 금을 얻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오는 생시 무자시가 되겠습니다. 자,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수를 얻었고요, 해수를 얻었죠. 그러면 임수 자체는 그렇게 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가장 큰 관건보다 일간이 약합니다. 일간이 지지로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시간 무토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좋아하는 정인이죠.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낳아준 정보라고 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인하면 좋다라고 보지만은 5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가 동궁하죠.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이 무토 자체도 굉장히 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 마른 땅입니까?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입니까? 얘는 건토가 되죠. 그 다음에 화토가 왕할 때 무토는 굉장히 왕토이기 때문에 작은 신금이 5월에 천간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토다매금이 되겠습니다. 저 건토는 건더기 무토는 신금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정이 없는, 그렇죠? 이런 거죠. 엄마가 자식을 생해주긴 하는데 굉장히 쌀쌀 맞고 엄마로서의 어떤 정이 느껴지지 않는 친엄마인데 굉장히 계모 같은 그런 엄마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바로 그러한 현상이 바로 요 무토가 나타내는 것이고요. 무술씨는 더 계모 같죠. 얘도 정인이고 뿌리를 여기다 뒀죠. 얘는 근데 더욱 얘를 매금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토는 임수를 갖다가 가서 박살을 내놓게 됩니다. 신금이 술토의 뿌리를 둔 수 있다 손치더라도 왕토에서 매금되게 되면 나의 미래를 갖다가 엄마가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좋지 못하죠. 오히려 편인임 기축시를 얻게 되면 이거는 그래도 축토도 어떤 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 그 다음에 기토도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비견급적인 금은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금의 축에 뭘 할 수 있습니까? 통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습토인 기토가 투출해서 신금을 생해 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 기토가 임수를 탁하게 만들지, 물론 기토가 임수를 탁하게 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기토가 신금을 갖다가 약간 탁하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또 좋은 점은 인목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인목이 탁한 기운을 갖다가 이런 거죠. 걸음 물이 탁했을 때 정수기 같은 걸로 물을 걸러내게 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을 만들어 주죠. 그래서 이 인목에 투출된 건 아니라 하더라도 탁한 기운을 갖다가 제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자시 무술시에 비하면 기축시는 굉장히 나름대로 사주의 짜임이 나쁘지 않은 그런 생시가 되는 것이고요. 경인 같은 경우는 인해한목하고 재성이 왕해집니다. 경금이 투출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일간신금과 마찬가지로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기 때문에 경인시, 신묘시 들어온다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임진시가 되게 되면 임수 투출되어 있습니다. 요 진토는 지지로 진토와 지지로 축토는 공통점은 얘네 모두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인데, 진토하고 축토의 차이는 무엇이 있느냐? 자, 진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 정인이죠. 축토는 편인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러면 진토를 얻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축토를 얻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분들 금이 축을 만나면 묘지를 만났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통근의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신금은 진을 보게 되면 통근할 수 없습니다만은, 신금이 축을 보게 되면 뭘 할 수 있다? 통근할 수 있다. 월등히 진토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축토, 아까 말씀드렸던 기축을 얻는 것이 월등히 좋은 생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계사시가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을 일이 없죠. 사해상충 빵 때려버리면 임수의 뿌리가 확 깨져버리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갑옷이 되게 되면 5월에 인후화국에서 화가 굉장히 왕해져 있는데, 우화를 또 보게 되면 화는 더욱 왕해질 것이고요. 갑목이 하는 짓, 재성이 하는 짓은 다시 화를 생해서 나를 공격하는 짓, 악철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신시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관성이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거 쟁합이라고 봐서 안 좋게 보는데, 이건 쟁합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있는 병화는 임수에 의해서 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병화는 얘하고 합을 하지 못하고요. 신금은 정은 둘에 다 주지만은 합은 얘하고 하죠. 만약에 여명이다라고 하면 초혼에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나중에 연하의 남자를 다시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서로 좀 탐합을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신금 얻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일간 신금이 통근할 수도 있겠고요. 임수도 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명이라고 하면 병신시, 내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 같으면 기축시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면 어떤 생시를 얻으면 좋을까요? 기축시 아니면 병신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여자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기축보다는 병신시 정도가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 여명도 기축시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신금을 얻어서 일간이 뿌리를 좀 튼튼하게 얻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단 병신시는 뭐가 문제다? 시간의 병화하고 신금 일간하고 좀 합을 하려고 하는 병신 합수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탐합하는 조금은 단점 아닌 단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사시, 갑오시, 을미시, 무술시, 무자시, 뭐 이런 생시를 얻는 것에 비하면 100% 이상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기축 병신시인데, 기축시 새벽에 낳는 산부인과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있다 손치더라도 이거는 조금 뭐랄까 시간을 정하기가 애매하죠. 근데 저는 오늘 중에서는 두 생시 중에 하나라고 하면 기축시, 병신시, 병신시는 애 낳기가 좀 수월한 타이밍이 되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 정도 이렇게 생각하셔서 택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생시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무토 투출된 무자, 무술시는 피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시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월요일 한 주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월요일 잘 피곤하시더라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